자,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첫 번째 질문. 공복 시 물을 마실 때 한 번에 500에서 700cc 마시는 것이 나은가요? 나누어서 조금씩 여러 번 마시는 것이 나은가요? 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요. 물은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온도예요. 온도. 예를 들면 냉장고에 들어간 물은요, 우리나라 냉장고가 2도에서 7도 사이예요. 2도에서 7도. 예전에 제가 강남에 입시학원에서 강의한 일이 있어요. 그 아주 유명한 학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재 만드는 방법을 강의해 주세요. 그래요. 천재 만드는 방법. 천재 만드는 방법은 물만 잘 먹어도 천재가 돼요. 예전에는 보리차를 끓여놨죠. 냉장고에 넣었죠.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제일 먼저 들어오자마자 냉장고 문 열고 물 마시죠. 그 물 마시는 것이 학교 간판이 바뀌고 신랑과 신부의 얼굴이 바뀌어요. 물 한 잔 먹는 거에서. 예를 들면 3도짜리 냉장고에 보리차를 학교 갔다 와서 이제 더우니까 물을 마시죠. 250cc 마시면요, 그걸 데우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8,500칼로리.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칼로리라고 하는 것은 물 1cc를 1도 올리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를 1칼로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250cc를 먹으면 1도 올리는데 몇 칼로리 들어가요? 벌써 답이 나오죠?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6개월을 보리차 정상 3도짜리 마시잖아요. 6월달 넘어가기 시작하면 성적이 안 올라갑니다. 힘이 지치는 거예요. 그 젊은 애들이 힘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체온에 가까운 물을 마시면요, 에너지가 넘쳐요.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남들이 6월달 벌써 중반 넘어가면 성적이 매달 올라가던 수능 점수가 안 올라가는데 정체가 되거든요. 그때 계속 올리는 애들은요, 20점에서 수능 30점이 차이 나요. 여러분, 수능 20점, 여기 교수님 있잖아요. 20점, 30점이면 학교가 바뀝니까? 학교 몇 개가 바뀝니다. 그 레벨이. 그 물 온도가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요, 물은 미네랄이 얼마나 들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우리가 막 정수기 쓰잖아요. 역삼투압 방식. 그래 막 돈이 막 굉장히 비싸요. 역삼투압이라는 말은 이렇게 삼투압을 거꾸로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가 없느냐면 미네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 많이 들여가지고 아주 가난해지는 거야. 한마디로.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에요. 미네랄이 자연 상태의 광천수에 들어있는 미네랄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물을 마실 때 얼마나 마시느냐는 거예요. 우리 인체에서 몸이 목이 마르다 그러면 그게 2% 빠진 거예요. 목이 마르다 생각하면 2%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언제 마셔야 되냐면 목이 마르다 할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목 마르다고 생각하기 전에 수시로 마셔야 돼요. 근데 제가 수시로 마셨는데도 수분이 안 차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근데 우리나라 거의 팔리는 물들이 미네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네랄이 없어서 미네랄이 많은 물을 찾으러 다녔는데, 예를 들면 그 해양 심충수 미네랄 워터 나오잖아요, 워러. 근데 그거 조사해 보니까 미네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여기 미네랄 워러라고 해놓고 왜 미네랄이 없냐 그랬더니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법이. 그래서 돈 많이 주고 해양 심충수 미네랄 먹어도 여러분 별로 미네랄 못 먹어요. 이 얘기 들으면 저
고성의 해양심충수에서 막 뽑아가지고 파는 사람 아주 신경질 낼 거예요, 저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우리나라 법이 잘못돼서 그래, 법이. 그래서 저는 찾다 안 돼가지고 제가 사용하는 소금을 타서 먹어요. 우리 보통 소금이 정제수에는 0.7% 미네랄이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히말라야 핑크 소금 0.9%예요. 죽이염 2.1%예요. 계랑드 소금 6.7%예요. 제가 사용하는 소금은 23.5%예요. 그거 해서 홀짝홀짝 마십니다. 어떻게 마신다고요? 한꺼번에 500cc, 700cc를 마셔 보니까 소변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흡수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흡수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한 20분 정도, 30분 요 사이에 저는 물을 마실 때 모금으로 해요. 한 모금, 두 모금, 세 모금. 한 모금이 30cc예요. 제 2분. 그래서 이 세 모금 먹으면 90cc, 네 모금 먹으면 120cc, 다섯 모금 먹으면 150cc예요. 제가 보통 세 모금에서 다섯 모금 사이를 먹어요. 수시로.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소변을 3시간에 한 번 정도 봐요. 그렇게 먹으면. 그리고 그렇게 먹었을 때 제가 소변을 염도 측정기로 측정을 해보니까 0.9가 나와요. 우리 몸은 0.9의 생리식염수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는 것도 조사를 해보면 내가 지금 염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소변을 통해 체크하면 정확해요. 아까 점심 먹는 누가 질문하더라고요. 암에 걸린 사람들을 제가 많이 관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소변에 염도가 0.2 정도에서 0.3 사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소변만 체크해도 지금 암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소변을 체크해가며 이 미네랄을 올리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요. 소금이라는 말을 하기가 싫어가지고 자꾸 미네랄이라는 표현을 써요. 혹시 제가 미네랄이라고 하면 지금 고상하게 얘기해서 미네랄이 소금이라는 말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근데 보통 소금에 미네랄이 너무 적거든요.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돼 있어 구조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먹는 소금은 그 만드는데요 25년 걸렸어요. 법을 바꾸느라고. 법을 바꾸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미네랄이 충분하게 된 소금을 만들어냈어요, 이제. 근데 그거를 이제 마시면은 찔끔찔끔 3모금에서 4모금, 5모금 사이로 자주 20분, 30분 사이로. 그랬더니 3시간 만에 한 번씩 소변을 봐요. 그리고 소변도 염도가 적당하게 나와요. 그게 올라가니까 몸이 아프던 게 거의 없어졌어요. 무슨 병 설명할 거 없이 일반적으로 다. 왜냐하면 여러분 물이 왜 중요해요? 우리 인체의 60%. 애들은요 지금 신생아는 85%까지도 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물을 가지고 있느냐가 건강인 겁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요 자꾸 물이 빠져요. 물이 빠지니까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저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몇 살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아주 길에서 황당한 일을 만났는데 저한테 혼내는 사람 만났어요. 나중에는 저보고 주민등록을 까라는 거예요. 막 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꼭 해야 되었더니 해야 된대요. 그래서 깠어요. 깠더니 그 친구가 저보다 12살 적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가 아니 왜 나보다 어려 보이느냐 이거예요. 물이 찼으니까. 저는 왜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물이 빠져가지고 늙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외관상으로 늙는다는 것도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 물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물. 나이 든 사람이 물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쭈글거리는데 물을 먹어서 채우는 데는요 시간이 걸려요. 물만 오늘 먹었다고 쫙쫙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10년째 채워요. 10년째. 저는 어렸을 때 수분이 부족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렇게 수분이 안 찬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싱겁게 먹었어요. 그게 건강인 줄 알고.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건강이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미네랄을 잘 섞어서 제대로 잘해서 염도를 올렸더니 소변의 염도도 올라갔고, 그게 올라가니까 몸에 각종 질병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물은 자주 마시는 거고, 목마를 때 마신 건 늦었다. 목마를 때 마신 건 늦었다. 그래서 시간은 언제냐면 식사 전 30분, 식후 2시간, 2시간 반 동안은 물을 마시면 안 좋죠. 나머지 시간에 이렇게 해서 마시는데, 우리가 하루에 배출하는 소분량이 2000cc에서 2500cc예요. 그리고 2000cc에서 2500cc에 내보내려면 소금량이 얼마나 나가느냐면 18g에서 22.5g이 나갑니다. 근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5g 이하를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5g 이하를 먹으면 그 차이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가는 것도 18g에서 22.5g인데 5g 먹으면 해결되겠어요? 그러니까 병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이런 방식으로 드시는 게 좋겠어요. 물은 이런 방식으로 드시는 게 좋겠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기적인 혈압 검사는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혈압은요, 하루에도 수천 번 변합니다. 수시로 변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인체가 처한 형편에 따라서 그걸 조절해 주잖아요. 그걸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병원 가서 재고, 또 간호사나 의사 선생님이 직접 재면 더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래서 이렇게 일정 시간을 균등하게 해서 하죠. 대개 아침에 혈압이 높을까요? 저녁에 높을까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가 높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일정하게 정해놔야 돼요. 예를 들면 나는 점심에 재겠다, 나는 아침에 재겠다.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대에 체크업을 해보는 것을 가지고 통계를 내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느냐고 하는 것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습관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맞추면 돼요. 그러나 평균치가 이제 나와요. 그렇게 하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의 식단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하루에 아침과 점심 2번 먹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어떻게 생겼어요? 제가 밥 좀 먹게 생겼나요? 제가 30살도 못 살고 죽을 사람이었어요. 전쟁 중에 태어났는데 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살 것 같지 않아서 저를 이렇게 강보에 싸가지고요, 방 한쪽 귀퉁이에다 이렇게 밀어놨어요. 살았는데 묻을 수는 없고 죽으면 묻으려고. 근데 죽지 않고 꼬무락 죽지도 않고 그렇다고 활발하지도 않고. 근데다 또 우리 식구들은 아주 강철처럼 튼튼한 사람들 속에 내가 사니까 아주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내가 죽으면 너무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16살 때예요. 그때부터 뭘 했느냐면 건강한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하나하나 흉내를 내가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밥 한 번을 먹으려면 2시간에서 3시간을 먹었어요, 제가. 등허리가 아파가지고 앉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먹고 누웠다가 또 일어나서 힘 차려서 또 먹고. 그게 밥 먹는 겁니까? 그렇게 몸이 약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 혀가 민감한지요. 음식을 먹으면 이게 뭐가 들어가는지를 다 알아요. 들어간 재료를 다 셀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식가예요. 음식 맛이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요,
그 미식가로 먹던 음식을 다 졸업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맛있는 음식이 사망의 지름길로 가는 길이더라고요. 그런 게 많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면 식단표 보세요. 앞에는 수프고 밑에는 찜인데 저는 요리를 안 해요, 지금은. 요리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귀찮고 어려워 죽겠는 거예요. 지금 밑에 있는 거 보면 가지수가 한 13가지 정도 되죠? 13가지 정도 되는데 저는 뭐 이것저것 뭐 골로 먹지 않고요. 한꺼번에 생각나는 대로 한 10가지 정도를 쪄요. 찜기에다가 이렇게 넣고 쪄요. 그 다음에 찌고 난 다음에 조선간장에다가 레몬 하나, 그 다음에 생들기름 넣고 나서요. 그냥 찍어서 먹어요. 근데 거기에는 야채만 있는 게 아니라 콩 종류도 들어있고요. 곡식 종류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먹는데 그렇게 미식가인 제가요. 그 음식이 제일 좋아요. 질리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 제가 영양 분석표까지 다 뽑아놨거든요. 저는 이게 뭐 원칙이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먹는 방법은 이렇다 이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사진 찍은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걸 또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제가 먹던 거를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보세요. 당근, 비트, 마늘, 우엉, 다시마, 브로콜리, 양파, 단호박, 양배추. 오늘은 가지하고 호박은 뺐어요. 검은 콩. 그리고 오늘은 율무를 넣었어요. 이게 삶아가지고요. 그냥 이 간장 소스에 레몬 그리고 들기름, 생들기름 섞인 거 그냥 이거 찍어 먹거든요. 근데 먹을 때도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야채, 두 번째 단백질, 세 번째가 탄수화물이에요. 이 순서로 하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이 순서로 하면 당도 안 올라가요. 근데 이렇게 먹으니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진력도 안 나요. 이렇게 먹으면요. 뭘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도 안 먹느냐면 저는요. 과일도 잘 안 먹어요. 제가 왜 과일을 안 먹느냐면 생과일을 먹으면 자꾸 가스가 생겨요. 제가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먹으니까 변화가 뭐냐면요. 방귀라는 게 생기질 않아요. 방귀. 아주 편해요. 그리고 제가 과일을 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일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과일은 너무너무 까다로운 음식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일을 먹을 때는요. 모든 걸 먹지 않고 과일만 먹어요. 한 끼를. 그리고 과일도 여러 개 섞지 않고 가능하면 한 가지의 과일만 먹어요. 그때그때 바꿔서 먹지. 왜냐하면 그 소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먹거든요. 근데 목사님 저걸 다 잤어요, 한 번에? 저 혼자 다 먹은 게 아니고 두 사람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먹어도요, 두 사람이 먹어도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저 한 번 먹으면 그 이튿날 아침까지 견디는데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먹는 거지만 안 먹어도 아무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제일 위에 보면 수프 나오죠, 수프. 제가 아침에 이렇게 먹고 너무 심심하면 점심에 이거를 수프로 먹어요. 곡식 하나로. 그래서 일요일 날은 녹두, 화요일 날은 팥, 화요일 날은 떡국, 수요일 날은 율무, 목요일 날은 흑임자, 금요일 날은 귀리, 안식일 날은 메밀. 근데 이거 제가 어떤 회사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 일상을 얘기하면 쿠쿠에서 나온 제품을 저는 쓰고 있는데요. 그게 이름이 기타 액체 가열기더라고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유제조기다 그러더라고요. 두유제조기. 거기다가 이거를 집어넣고요. 이놈이 다 만들어줘요. 요즘은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그거 하나 따뜻하게 해서 그냥 염도 맞춰가지고 마시면요. 아주 배도 따뜻하고 그러면 아주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보니까 저희 옆에 있는 사람은요. 팔자가 늘어졌어요. 밥 오는 거에 대한 걱정이 없는 거예요.
밥 오는 거에 대한 걱정이 없고 여자들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하고 먹지 그거예요. 오늘은 뭐하고 먹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재료 가지고 날마다 음식을 바꿔야 되는 것도 참 힘들죠. 저는 그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여자들이 목사님 설교하는 것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거 가지고 맨날 다른 메뉴를 만들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성경 가지고 매일 다른 설교를 하려면 저는 이렇게 먹고 삽니다. 녹두 예를 들어 네. 녹두가 이렇게 쭉 다 나왔는데 그거 몇 cc 정도 잡수면 한 끼에? 그냥 저는요. 이렇게 조그마한 국자 있어요. 국자에 딱 하나 떠가지고 그만큼 써요. 그러니까 그람수로 얘기하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숲을 많이 쓰는데 요즘은요 스프하는 것도 귀찮더라고요. 그 율무 그냥 저렇게 삶은 거 그냥 저 소스에다가 담궈 가지고 이렇게 건져서 그냥 꾹꾹 씹어 먹고 있으면요. 세상에 율무도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콩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복잡한 재료 넣지 않고 먹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때요? 이 정도면은 뭐 이렇게 너무 두껍지도 않고 너무 얇지도 않잖아요. 네, 괜찮아요. 네. 제가 해보니까 저는 생야채도 많이 안 먹어요. 제가 해보니까요. 생야채를 먹으면 제가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협의회 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저를 관찰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전문가라고. 어떤 때 보면 거의 저는 이렇게 생야채를 이게 담아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은 전문가인데 왜 생야채를 안 드세요? 이상하게 생각해요. 첫째로는 그렇게 수북해 봐야 그거 이렇게 절여놓거나 뭐 해놓으면요 한 젓가락밖에 안 돼요. 이게 별로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센 거를 먹었을 때에 장기가 약한 사람은요 계속해서 트러블이 생겨요. 그런데 이렇게 쪄서 먹으니까요 트러블이 안 생기고 방귀가 안 나고 가스 자체가 생기질 않아요. 되게 이 가스가 안 생긴다는 얘기가 머리가 맑아져요. 그러니까 뭘 생각하면요 아주 기억이 잘 되고 머리가 명석해지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사람이 타고난 천재만이 천재가 아니고 이 장기를 잘 관리하면 아주 탁월한 머리를 갖게 돼요. 이번에 건강 세미나 하면서 먹는 얘기는 거의 안 했잖아요. 제가 맨 우리 세미나 하면 먹는 얘기만 하다 끝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걸 했는데 오늘 역시 먹는 얘기하니까 또 관심들이 많네요. 또 이 식사를요? 네, 이런 식사를 얼마 동안 지속하신 거예요? 뭐 꽤 했어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복잡했어요. 굉장히 복잡했는데 복잡하니까 어렵더라고요. 점점 단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단순해지니까 이걸 여러분이 보면 무슨 산사의 스님도 아니고 뭐 어떻게 저렇게 먹고 사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편해요. 우선은 제 아내한테 밥을 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고 뭐 제가 뭐 이렇게 해서 제 집사람 주면요 이렇게 보는데 어떤 때는 아주 야 이걸 나 먹고 먹으라는 거야 하는 얼굴이네요. 근데 요즘은 먹어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거든요. 아픈 데가 없어지니까 이거 아주 좋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보니까 그래요. 뭐든지 도통을 하게 되면 굉장히 단순해져요. 현미밥하고 같이 잡수는 것이 아니라 저것만 잡수세요? 굳이 저는 밥을 먹어야 된다는 머리에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혹시 뭐 하고 싶은 날 있으면요. 저 현미떡 이렇게 쓸어 놓은 거 있거든요. 현미떡. 그거 물에 이렇게 좀 불겼다가 이거 찔 때 같이 쪄서 그것도 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밥그릇이 필요치 않더라고요. 네. 일단 충돌을 하지 않아요. 제가 먹어보니까 찐 거는 충돌이 안 돼서 그러니까
뭐 그냥 며칠 날은 무하고 매도일 날은 무하고 처음에 그렇게 짰거든요. 그래서 막 처음엔 뭐 비트하고 당근하고 뭐 브로콜리 먹은 날 뭐 그다음엔 뭐하고 이랬는데 해보니까 이거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다, 한꺼번에 다 밀어놓고 그냥 조금씩 넣고 먹어보자 했더니 세상에 머리를 안 써도 좋고 너무 편하더라고요. 예. 저 아는 분이 지금 식사를 못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잠을 못 주무세요. 꽤 오래전부터 칼슘을 밥이든 어디든 다 넣고 드셨는데 그것이 혹시 그거에 영향을 주신? 칼슘은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조심하실 게 있어요. 농업에 보면 채소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어떤 그 영양분들이 여러 개 합쳐지는데 요 질소는 20g, 인산은 7g, 카리는 5g. 이게 정상인데 이 밸런스가 깨지면요. 이 밸런스가 깨지면 문제가 돼요.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채소량의 법칙을 지금까지 그 많은 학자가 있었는데 그걸 찾아낸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채소량의 법칙은 하나님은 아셔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비료를요, 질소 얼마 넣고 인산 얼마 넣고 카리를 얼마 넣고 그거를 썼을 때는 틀림없이 부작용이 와요. 화학 비료는. 그런데 퇴비로 만든 질소, 퇴비로 만든 인산, 퇴비로 만든 카리를 같이 넣으면요, 밸런스가 안 맞아도 필요 없는 부분은 안 써요.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은 배출을 해요. 근데 그게 인체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조심할 게 뭐냐면 요즘 사람들이 어디에 가면요, 약을 한 주먹씩 먹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신 약을 안 먹는 사람은 뭘 또 먹느냐면 각종 비타민, 영양제, 미네랄 그걸 한 주먹씩 먹는 거예요. 요런 때는 그런 말을 하나 넣는 것도 괜찮아요. 짓.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그 밸런스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천연 상태에서 그것들을 먹었을 때는 그 밸런스를 자동으로 조절해줘요. 어떻게 조절을 해주냐면 인공 비타민, 인공 미네랄을 먹었을 때는 그 전체에서 가지수가 다른 것 중에 가장 낮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표준을 맞춰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다 무용지물로 버려져요. 비타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천연에서 먹은 거는 필요한 것만큼 채우고 그것이 밸런스가 안 맞아도 넘치는 것은 없애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질 않은데 인공으로 한 거는 남의 것까지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잘못 먹으면 더 많은 걸 잃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칼슘도 보통 칼슘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이 미네랄은 문제가 뭐냐면 이온화가 돼야 돼요. 이온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먹는 이 칼슘 가운데는요, 이온화가 되지 않은 칼슘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먹으면 산화칼슘이 됩니다. 산화. 산화라는 말은 뭐예요? 쇠로 얘기하면 녹는다 그 말이에요. 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몸에 들어가서 많으면 쌓여요. 그럼 산화칼슘이 되면 뭐가 될까요? 혈관에 쌓이면 혈관에 경화가 오는 거예요. 기관에 쌓이면 그게 다 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저렇게 미련스러워 보여도 천연으로 주신 음식으로 먹으면 그 문제는 우리가 고민 안 하지 않아도 다 풀린다. 이거를 알고 싶으면요, 천연 비타민의 설명서인가 하는 책이 요즘 우리나라에 나왔어요. 미국 책인데 번역돼서 나오는데 천연 비타민의 설명서인가 거기에 보면 이 밸런스를 인공으로 한 것들은 다 깨진다는 거예요. 다 깨진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자꾸 제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사용하는 소금 같은 경우는요, 미네랄이 23.5%인데 그 밸런스가
완벽하게 인체하고 맞아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조사를 해보니까 바닷물 속에 있는 이 미네랄은요, 하나님이 그걸 다 조절해 놓으셨어요. 그게 인체의 혈장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건 들어가면 필요한 것 그대로 다 흡수돼서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공적으로 이렇게 미네랄을 사서 드시잖아요. 그건 그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도 복잡하지만 다 거의 대부분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는 무슨 생각으로 사느냐면 저 약 한 가지도 안 먹거든요. 그 다음에 비타민 안 먹거든요. 미네랄 안 사 먹거든요. 그냥 뭐 하나로 끝장내냐면 저는 소금 하나로 끝장을 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게 너무 충분하기 때문에. 어떤 의약품도 그렇게 채울 수가 없고 밸런스를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원리를 잘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칼슘을 먹어서 그렇게 되시는 분이라면요, 빠른 시간 안에 이걸 바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물부터 바로 잡아 나가야 돼요. 물 바로 잡고 그다음에 미네랄이 밸런스가 깨진 거잖아요. 밸런스를 맞추면 자동으로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폐경 전후로 해가지고 여자들에게 필요한 음식이 따로 있을까요? 호르몬에 관해서? 뭐 특별한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리석은 분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똑같은 걸 먹어도요, 여자 몸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작동하고 남자 몸에 들어가도 이렇게 작동하도록 다 그거, 뭐 하나님이 남자 여자 만들었는데 뭐 2분의 1, 이건 여자 음식이다, 이건 남자 음식이다, 그렇게 하겠어요. 요즘 듣기 좋게 이 상업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건 여자가 좋다, 이러는 건 거의 다 상업적인 것들이지, 그렇게 뭐 하나님 복잡하시지 않게, 그러나 세밀하게 하셨어요. 이제 좀 현대 이 의학이나 영양학에서 이런 얘기 하거든요. 나이가 들면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래요. 왜냐하면 곡식에는 없는 것들이 고기에는 있어요. 대표적인 비타민 B12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소고기엔 비타민 B12 있어요? 없어요? 비타민 B12가 소고기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소고기 먹어야겠죠? 그러면 그 소는 뭘 먹었어요? 그 소는 비타민 B12를 먹고 B12를 만들어낸 건가요? 풀 먹고 곡식 먹었는데 비타민 B12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제 언젠가 한번 제가 강의를 한 20 몇 년 전인가 여의도에서 있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예? 야채나 곡식에는 비타민 B12가 없는데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선생님, 그러면 소는 풀 먹고서 비타민 B12 만드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저도 비타민 B12 설명할게요. 그분이 그거 설명할 기술이 없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은 전문가예요. 질문부터가 벌써 전문가인데 삐딱하게 질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삐딱하게 질문한 거에는 답변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콩에는 보니까 비타민 B12가 많아요. 예를 들면 발효한 콩, 된장, 고추장, 간장.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요즘에 와서 발달하면서 이미 우리 먹어왔더라고요. 몰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데 그러나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생각하시고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생겨요. 아, 하나님은 나는 모르지만 이미 다 이걸 해놨다 하는 거를 이것저것 몇 가지 적용을 해보고 나면 나중에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아, 이거 하나님 우리 필요하기 때문에 다 했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뭐냐면 이것은 너희에게 필요한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너희에게 식물로 주노니,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고 나니까요. 그 원리를 따라서 먹고 살아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 머리가 여기가 이게 속이 벼었어요. 뭐가 빈다고 이거 보고? 소갈머리가 없다고 그러죠. 소갈머리. 소갈머리가 없었는데
제가 물과 미네랄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요. 보세요. 없어요? 다 새로 났어요. 그러니 제 친구 목사가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문 목사 머리가 가득해. 자꾸 저보고 비법을 얘기하라고 하는데 입이 아파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대답을 안 해. 대답을 안 하니까 이 친구가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근데 이 물과 미네랄만 해결하면요. 이게 순환이 되니까 머리가 자동으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곳에서 답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릭 요거트가 유산균이 많다는데 유제품이라 유산균을 무엇으로 섭취해야 되나요? 바이오프로틱스라고 하잖아요. 우리 장에는요 100조 개의 미생물이 있어요. 100조 개. 그 중에 30조 개는 유익한 균이고 30조 개는 나쁜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40조 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눈치 보는 놈들이에요. 그런데 이 장에 있는 그 균이 우리가 모르는 균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가 뭐 꽤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아는 건 균이 몇 가지 안 돼요. 그 많은 균이 복합적으로 서로 주고받아서 작품을 만들어내거든요. 우리가 연구해서 그 애를 알아야 걔가 밥값을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발견하기 전에도 걔는 알아서 제 밥값을 해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균을 우리가 이건 뭐 무슨 유산균이다, 이건 무슨 균이다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그 많은 균 중에 유익한 균이 주종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 첫째, 천연식을 해라. 특별히 천연식을 하는데 뭐를 해야 되냐면 섬유질이 충분한 것들을 먹어라 해요. 섬유질. 요즘은 정제된 게 너무 많잖아요. 정제된 걸 먹으면은 이게 다 문제가 돼요. 지나치게 살찐 것도 지나치게 살 빠진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영양이 부족해서 살 빠지는 건 이해가 가죠. 영양이 부족해도 살찐다는 거 혹시 아세요? 영양 밸런스가 깨지면요. 우리 몸에서는 그 브링 앤 테이크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뭐라고 그래요? 영양 교환, 가스 교환. 좋은 건 피해서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나쁜 것은 빼가지고 와서 이걸 교환하거든요. 이게 교환이 이루어져야 정상적으로 되는데 살이 빠진 사람은 공급이 안 된 거고 살이 지나치게 찐 사람은 이게 교환이 안 되는 거예요. 교환이. 똑같은 문제인데 증상이 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이 증상에는 이렇게 해결해야 되고 저 증상에는 저렇게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돌팔이들이 하는 얘기예요. 원리는 똑같은 건데 반응이 다른 거예요. 제가 고혈압, 저혈압 얘기했죠? 저혈압 뭐 부족하면 저혈압 된다고 했어요? 수분 부족이면 혈액이 안 만들어지니까 저혈압이 된다. 근데 저혈압이 되면 뇌에 전달이 안 되니까 영양도 교환 안 되고 산소도 교환 안 되고 이러니까 이걸 보내려니까 강제로 올린다. 그게 뭐라고요? 고혈압이다. 그러니까 저혈압과 고혈압은 원인이 같아요? 달라요? 똑같은데 증상은 하나는 저혈압, 하나는 고혈압. 우리가 접하는 많은 것들이 이 모양이에요. 하나는 이쪽으로, 하나는 이쪽. 그러니까 그걸 각각으로 아는 사람은 아직도 정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여기 유산균 얘기하셨는데 유산균은 꼭 우유로 써야 되는 유산균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 치즈에 들어있는 건 치즈 발효한 거거든요. 치즈 발효할 때 먹어에서 많이 나오는 히스타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니 우리 예언의 신에 뭐라고 했어요? 치즈 먹지 마라. 치즈 먹으면 장이 망가진다. 그 당시에 무슨 지금 같은 그런 과학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시를 통해서 치즈를 먹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셨기 때문에 얘기한 건데 요즘 말로 얘기하면 히스타민이 과량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치즈를 먹으면 히스타민이 이렇게 나와서 발작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는 그거 과학적인 얘기구나. 이거 받아들이고
계시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무식한 얘기처럼 이해하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 같은 것을 찾아내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릭 요거트가 됐든 갈릭 요구르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뭐예요? 일본 그 청국장 이름이 뭐죠? 나또. 나또는요 유산균 하나예요. 근데 우리나라 청국장은 유산균 종류가 수백 가지 들었어요 거기에. 된장 수도 없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왜 멀리 가려고 그래요? 왜 돈 많이 들이고 어렵게 가려고 그래요? 그냥 뭐 먹으면 돼요? 아니 심지어는 황창현 신부는 말이에요. 신부인데 뭐 해서 돈 벌어요? 청국장 가루 만들어가지고 몇백억짜리 벌잖아요. 몇백억. 아니 신부가 하는 청국장은 뭐 특별한가요? 뭐. 그래서 무슨 요거트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콩 발효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뭐 아주 장내 세균 문제 없어요. 그냥 어떤 장소에든지 문제가 없어요. 호르몬제를 처방받아서 먹는 것은 괜찮은 것인가요? 제가 이거 괜찮다 안 괜찮다고 얘기하기는 참 그래요.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는데 뭐는 알아야 되느냐면 우리 몸에서는 그 모든 것이 필요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셔요. 그런데 문제는 잘못 살아서 그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신학적으로만 해결을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생활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예언의 신은 뭐라고 했어요?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고 그래서 돌아서라.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호르몬제 같은 것은요, 때가 되면 바뀌어요. 그 때를 따라오는 변화를 수용하는 거예요, 그냥. 갱년기 같은 거 올 때도요, 어떤 사람은 아무런 고통 없이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아무런 고통 없이 넘어가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잘 산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그게 왜냐하면 때를 따라 변동하게 돼 있거든요. 보세요. 왜 때가 되면 생리가 멈춰요? 해석을 해야 돼, 해석을. 무슨 해석을 해야 되면 70 먹은 할머니가 생리하고 애 낳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식을 키우기가 바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야, 그 나이쯤 되면 내 새끼를 키울 게가 아니야. 내가 70년 동안 인생의 경험을 이제는 내 손주들한테 전달해 줘. 그러니까 한 대를 뛰어넘어서 네가 쌓아놓은 노하우를 넘겨주는 일을 네가 지금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너한테는 뭐가 필요하냐? 갱년기를 통해서 애를 갖지 말아라. 이걸 깨닫고 나면요. 갱년기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에 감사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이 되면 사람이 엄청 성숙해지는 거죠. 야, 하나님이 이런 깊은 뜻이 있으셔서 애를 안 갖게 하셨구나. 제가 깨달으니까요. 그런 게 있어요. 젊은 엄마가 애를 키울 때는요. 모질어요. 왜냐하면 잘 키우고 싶거든요. 요거 하나밖에 안 낳고 둘밖에 안 낳는데 이게 세상에 제일 똑똑한 놈 만들려니까 무리하게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70쯤 산 친정어머니가 보면 딸이 하는 짓이 어떻게 보여요?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안 해도 돼. 근데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엄마가 뭐 한다고 그러세요? 무식하게. 그러나 70 정도 살고 나니까요, 인생을 보는 게 폭이 넓은 거예요. 아, 저건 내 쓸데없는 짓 하는 거구나. 왜? 자기가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애한테도요, 할머니는 훨씬 너그러워요. 그게 분별력이 없어서 너그러운 게 아니라 분별력이 그를 너그럽게 만든 거예요. 그걸 30 먹고 35, 40 먹은 딸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살아봤어야죠.
그래서 이게 그 시대를 따라서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호르몬도요, 처방을 굳이 받아서 하는 것보다 길을 찾아야 돼요. 예를 들면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 나이 들었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요, 콩 잡수시면 돼요. 이 조그마한 컵 한 컵을 먹으면 300ml의 에스트로겐이 나와요. 콩에. 우리 그 된장 만드는 하얀 콩 있잖아요. 나와요. 다 자연에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쪽으로 자꾸 발달해서 가리키지는 않고 자꾸 팔아먹을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 논리인데 가장 기초적인 것에서 문제를 다 해결을 해야 돼요. 저 보셨잖아요. 아까 그게 제 약국이에요. 제 약국이고 거기가 제 식당이고 모든 걸 해결하는 거예요. 거기서. 암 진단 시에 수술을 받는 것이 좋은지 안 받는 것이 자연 치유가 가능한 것인지.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어때요? 저 암 7번 수술한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암 7번 수술했어요. 제가 암 수술했다고 하면요, 다들 믿질 않아요. 제가 군에 있을 때 뭐 이게 일을 곰곰이 생각하다 가다가 멀리서 공이 날아오는 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제 중요한 데를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군부대에서 뭐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도 제가 아는 의학 상식으로 급하게 해결을 했어요. 근데 괜찮았는데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자리에 뭐가 이렇게 결절이 있었는데 이게 어느 날 크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우리나라에서 건강전도회 하는 목사 중에 1번이거든요. 제가 암에 걸렸다고 못하겠어요. 그래서 아무 소리 못했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완치가 됐어요. 완치가 됐는데, 제가 이제 몇 번을 앓고 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뭔가 다치기만 하면 꼭 이게 커버리는 거예요. 제 주치의가 누구냐면, 일원동 삼성병원에 최한영 교수가 원장인데 그분이 제 주치의거든요. 어느 날 얘기했어요. 원장님, 이상해요. 내가 무슨 외상만 입으면 이게 자꾸 커요. 그랬더니 그 최한영 교수가 아이 목사님 무식한 사람처럼 얘기하세요. 공부하신 분이 말이야. 뭐 갑자기 외상이 하면 그게 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사실이에요, 그게. 그 암이요, 0.001%예요. 발생률이. 세계 암 환자 중에 발생률이 0.001%예요. 아주 희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그거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 모임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의사들 모임에 들어가서 쭉 봤는데 한 3년 전에 발표가 됐어요. 수십 년 동안 제가 알았는데 외상을 당하면 그게 꼭 확장이 되더라. 그래서 제가 그걸 끄집어 가지고 그 제 주치의한테 갔어요. 교수님, 이거 내가 몇 년 동안 얘기해도 헛소리 말하고 했는데 이거 전문가들이 이런 게 지금 데이터가 잡혔었더니 참 어디서 또 그런 건 찾아와가지고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알 수 없는 게 많은데 제가 암 환자도 많이 도와줘봤거든요. 근데 암 환자들이 암이 생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소식을 하는 겁니다. 소식을 하면요, 소화하는 데 들어가야 할 에너지가 뭐 하는 데로 가느냐면 문제가 생긴 부위를 분해하고 해결하는 데 많이 쓰더라고요. 그걸 자가포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많이 먹는 사람이 예를 들면 치매도 많고 암도 많고 고혈압도 많고 그래요. 근데 적게 먹는 사람은 그런 것에 해결이 많이 돼요. 이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말씀해 보셔요. 유전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아, 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요, 하다가 안 되면 유전이라고 해요. 하다가 안 되면, 그거보다 더 편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유전이라는데. 근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메밀은 좋은 식품이에요, 나쁜 식품이에요? 메밀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온지 혹시 아세요? 원래 메밀은요, 중국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랑 많이 싸웠잖아요. 옛날에 수나라, 당나라 많이 싸웠잖아요. 싸우고 난 다음에 화친할 때 들어온 화친 품목 중에 하나가 메밀이에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요, 못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메밀을 못 먹어요. 중국 사람들 메밀 먹다 망했어요. 왜냐하면 메밀을 먹으면요, 소화기가 천공이 돼요. 구멍이 나요. 그래서 우리한테 보낸 이유는 뭐예요? 먹고 뭐 하라고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랬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심부를 그렇게 써도 우리는 좋은 거를 찾아서 쓸 거야. 그래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이게 무서운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메밀은요, 우리의 혈관에 쌓여 있는 칼슘들, 산화칼슘 같은 거를 녹여내는데 천부적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먹는 거예요. 여러분, 냉면에 원래 먹는 철이 언제라고요? 겨울 음식이에요, 그거. 왜냐하면 그거는 혈관이 좁아졌을 때에 혈관을, 안에를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먹으면 천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관찰을 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가만히 관찰하니까 메밀반 옆에는 꼭 나는 게 있어요. 뭐가 날까요? 메밀반 옆에는요, 무가 나요. 무, 장다리, 야생 무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냉면 먹을 때 거기다 뭐 올려주느냐면 무를 올려주는데, 또 어떤 사람은 무를 악착같이 걷어내요. 그리고 배는 먹어요. 무식한 근거예요. 무는요, 바로 그 메밀이 가지고 있는 독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좋은 거는 쓰는데 천공하게 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자연계에는요, 언제나 뭐가 있으면 그것의 독을 제거하는 성분을 꼭 옆에 같이 둬요. 우리 인체에서는요, 머리 빠진다는 유전 인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유전 인자 옆에는 그거를 반대할 수 있는 인자가 꼭 존재해요. 그래서 뭘 하냐면, 이 머리가 빠지는 유전 인자가 발현되도록 살면 머리가 빠지는 거고, 그것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인자를 발현시키면 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은요, 내 삶을 바꾸면 그건 해결돼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물을 그냥 맹물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식사 중에도 미네랄 들어간 거. 그러니까 지금부터는요, 그냥 소금 말고 조금 격이 있는 소금, 수준 있는 소금을 드셔야 돼요. 이제는 왕 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걸 드시면 우리가 모르는 미네랄이 거기에 굉장히 많아요. 한 90종류의 미네랄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90종류의 미네랄을 어디서 구할 길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들이, 우리 이제 미네랄을 배울 때 한 가지는 아까 제가 그 채소량의 법칙도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기량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기량법칙은 이게 들어가면 이게 제한을 받고 저것이 들어가면 또 다른 게 제한을 받아 서로 이렇게 제한을 해서 낮추는 작업을 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후죽순. 사자성어예요. 우후죽순이 뭐예요? 우후. 비가 많이 온 다음에 죽순이 팍 큰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빗물에는 아주 좋은 미네랄이 있어요. 보통 물에는 없는. 근데 그게 공중에 떠 있는데 비가 오면 이게 묻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빗물을 꼭 받아서 그걸 식용으로 먹는 아주 독특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요, 어디 신방을 갔는데 비가 왔어요. 아파트 지하에 차를 세워놨는데 거기에 이 시멘트가 물이 먹어가지고 뚝뚝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그걸 보고? 석회수라고 그러나요? 석회수가 떨어졌는데 제가 몰랐거든요. 그래서 차에 얼룩이 졌어요. 그거 벗기려면 안 돼요, 그거. 근데 제가 요즘요, 박수를 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벗겨지더라고요. 언제 벗겨지나 봤더니 비 온 다음에 비를 흠뻑 받은 다음에 딱 해보니까 조금씩 벗겨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뭘까? 그랬더니 이게 알칼리예요. 그 시멘트에 떨어진 물이 그 알칼리수거든요. 물은 보니까 이게 산성이에요. 그러니까 중화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3분의 2가 지워졌어요. 3분의 2는 이번 여름 안에 다 지울 거예요, 내가. 그게 뭐냐면 과학이거든요. 화학이에요. 상승 효과라는 게 있어요. 상승. 미네랄이 자연 상태에서 잘 결합이 된 것들은요, 상승 효과를 줘요. 이거 하나일 때는 별로였고 저거 하나일 때는 별로였는데 이 두 개가 합쳐지면 갑자기 효과가 몇 배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연 상태에서 미네랄이 있을 때 그게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미네랄을 드시면 답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좋은 미네랄과 물을 드시면 해결. 그 증거가 누구라고요? 앞에서 말하고 있는 문연구원이에요. 제가 여기 아래가 다 비었다가 지금 이렇게 무성하게 났잖아요. 무성하게 났어요. 저 오늘 아침에 뭐 하고 온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제가 머리 이렇게 하고 오면요, 드라이 했느냐고 그래요. 제가 요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양 심층수로 스프레이를 해요. 이 머리 다 감고 난 다음에 해양 스프레이로 이게 스프레이 한 다음에 딱 해서 빗질 딱 해서 빗어놓으면요, 이게 볼륨감도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생각은, 얘가 하면 머리 더 나가겠구나. 도움이 돼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이게 생활 속에 있는 이렇게 돈을 꼭 들여야 되는 것들 말고요. 저는 요즘 그래서 우리 집에는 뭐 비타민 제조도 없고 미네랄 제제도 없고 약도 없고 없어요. 그냥 하나 가지고 해결해요. 왜냐하면 만사일통에 한 가지만 해결하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만큼 할 때 시간이 얼마 걸렸느냐? 70년 연구해서 70년. 요즘에 와서야 이게 하나씩 하나씩 고리가 다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깨지는 거예요. 가끔 종아리 쪽에서 쥐가 날 때가 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미네랄 결핍입니다. 미네랄 결핍. 그래서 미네랄 좋은 거 쓰시면 해결됩니다. 특별히 어떤 거냐면 마그네슘. 마그네슘이 어디에서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소금 있죠? 소금을 먹을 때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한 곳에다 많이 쌓아놓죠? 그러면 뭐가 빠져요? 간수가 빠져요. 간수가 빠진 소금이 무슨 소금이에요? 좋은 소금이라고 그래요. 왜요? 간수가 빠져야 소금이 뭐한 소금이 돼요? 맛있는 소금이 돼요. 왜 맛있느냐? 그 마그네슘은 쓰거든요.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많이 들은 소금은 못 먹어요, 써서. 우리가 지금 먹는 소금은 다 무슨 소금이냐면 마그네슘을 빼낸 소금이에요. 그게 빠져나갈 때 마그네슘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미네랄이 다 빠지고 뭐만 남느냐면 염소와 나트륨만 남아요. 거의가 염소, 나트륨 대부분. 나머지는 거의 없어요. 제가 지금 먹는다고 하는 소금이 뭐냐면요, 특허로 만든 소금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그 미네랄 마그네슘과 각종 90여 종의 미네랄을 하나도 뽑지 않고 그대로 만들었는데 쓴맛이 없어지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것이 아니에요. 보통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마그네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쥐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네랄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 미네랄을 적절하게 섭취하시면 쥐는 빠이빠이예요. 빠이빠이. 예, 장로님. 미네랄을 하루에 어느 정도 어떻게 먹어야 돼요? 그것도 엄청나게 어려운 얘기를 하시네요. 그거를 얘기할 사람이 이 지구상에 없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막 영양학에서 뭐 몇 그램 얘기하는데 내 몸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그런 소금들은요, 그게 밸런스가 맞은 상태의 소금이에요.
그래서 그냥 먹으면 필요한 것만 먹고 남는 거는 빠져나가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 몇 그램 막 따지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냥 먹으면 끝나는 거니까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무책임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앞으로는 제가 볼 때요, 미네랄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1920년대에 복숭아 하나를 먹었던 것이요, 지금은 쉬운 7개를 먹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땅을 밟고 사는 농토가 농약 쓰고 제초제 쓰고 비료 쓰고 이거 써가지고요, 그 미네랄이 다 없어졌어요. 어디로 가느냐? 전부 간대가 바다로 간 거예요. 지금 이제 현대는요, 미네랄의 문제 때문에 오는 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미네랄을 공부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신종학문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미개척 분야예요. 그래서 틈틈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 살펴보시고요. 아, 그래요. 저는요, 제가 너무 몸이 나쁠 때요, 몸에 탈수가 심했어요. 탈수가 너무 심해가지고 별 짓을 해도 사람이 병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것저것 알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이제 소금도 알게 됐고, 그 처음에는 제가 소금을 알게 된 게 아니고 해양 심층수를 먹으려고 했어요. 해양 심층수는 미네랄이 들어있을 거니까 제가 미네랄이 부족한 걸 알아가지고 해양 심층수를 먹으려고 했는데 해양 심층수를 먹었는데 효과가 없더라고요. 왜 없을까 하고 봤더니 거기 설명서에 이렇게 봤더니 해양 심층수에 미네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해양 심층수에 미네랄이 없느냐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법규가 바다에서 뽑아들인 해양 심층수의 미네랄을 다 넣지 못하도록 법이 돼 있어요. 별로 좋은 부분은 아니에요. 그걸 바꾸는데 또 10년이 걸렸어요. 소금도 미네랄이 들어있으면 못 쓰게 했어요. 그거 법을 바꾸는데 10년 걸렸어요. 국회의원들한테 10년 동안 쫓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소금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처음에 염도를 조금씩 높이니까요, 못 먹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0.4, 0.5, 0.6, 지금은 0.8, 0.9도 먹어요. 처음에는 못 먹었어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0.14, 5, 6 정도 되면요, 그냥 보통 사람이 물을 마시면 아, 먹을만 하네, 괜찮아요. 그러다가 맹물을 먹어보면 아유, 맹물을 못 먹겠다 싶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요구하셔서 가져드렸던 소금은 다른 소금에 비해서 염화나트륨이 낮아요. 보통 소금은요, 정제 소금은 99%가 염화나트륨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 소금은 그 염화나트륨이 76.5인가 그래요. 76.5. 훨씬 낮아요. 그리고 대신 뭐가 많으냐면 각종 미네랄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 소금을 이제 제가 이렇게 먹으면서요, 어떤 사람은 제가 0.7도를 먹였더니요, 설사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장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한동안 먹으면 설사하더니 지금은 0.89를 먹고 회복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고 나서 20여 개의 병을 해결했어요. 20여 개의 병을. 그래가지고 제가 하도 하다가 답답해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어서 헐수없이 책을 썼어요. 며칠 있으면 이제 출시가 될 텐데, 물백 소금일의 기적이라는 책을 썼는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이거를 4개에서 5개 먹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거를 다시라고 하면 다들 놀랄 거예요. 보통 물 한 병에 500cc짜리 한 병에 요거 우리 이번에 만든 것이 3.4g인데 지금 아마 여러분한테 간 건 3g일 거예요.
그거 하나 정도 이렇게 넣으면 0.5, 6, 그 정도 나올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먹기 좋은 거라서 제가 이게 0.9를 맞춰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냥 먹기 좋으면 되니까. 그래도 그 정도 되면 빠져나갈 일이 없어요. 넘쳐서 빠져나갈 일은 현재로서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루에 4병 마신다면 저는 4개 다 하나씩 넣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강의도 하고 잘 살아 돌아다니잖아요. 얼굴도 빛나고. 거기 병원에 갔는데 다른 그 약을 주는데 그걸 안 먹고 치료를 인공은요, 언제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뭐 하면 아침 먹기 전에 아침에 해 뜰 때 그냥 간단하게 10분, 20분 거두세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 기능이 전부 아침에 깨어 움직이도록 구조를 만들어 주어요. 그 아침에 그것만 가지고도. 제가 요즘 아파트를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아파트는요, 창문 열고, 베란다에 창문 열고, 이렇게 햇볕을 정해놓은 시간에 좀 이렇게 노출을 하세요. 밖에서 안 보이거든요. 너무 가까운 아파트가 아니면 각도 보시고 괜찮은 데다가 창문 열고서 햇볕을 일정한 시간 쪼이세요. 그러면요, 그거 10분, 20분이면 족합니다. 얼굴 뭐 이렇게 가리고 해도 되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금방 내 해결됩니다. 자, 마무리할까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를 만드시고 또 관리하고 계신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건강의 법칙도 지키게 되는 사람들로 거듭나게 된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기별 또 우리를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선교의 도구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